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무릎이나 허리 혹은 다른 관절에서 오는 날카로운 통증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단 3분 만에 완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마다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그 찌릿한 통증이 매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듣게 된 대답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고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4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무려 62%가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관절 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만성 통증의 상당수가 우리 몸속 특정 지점, 바로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지점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 별도의 비싼 장비 없이 여러분의 두 손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을 때 관절 통증이 평균 6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80%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자극해야 할 그 특별한 지점은 바로 발아치와 발목 사이에 있는 퇴계열과 무릎 뒤쪽의 위중혈입니다. 퇴계열은 발목 안쪽 복사뼈 아래에 위치한 혈점으로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우리 몸의 허리와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부위에는 여러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적절한 자극을 주면 관절 통증 완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위중혈은 무릎 뒤쪽 오금 중앙에 위치한 혈점으로 허리와 하체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두 지점을 함께 자극하면 관절 통증 완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점 자극이 어떻게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이 특정 지점을 지압하거나 마사지하면 그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영양소와 산소가 관절 부위로 더 원활하게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이는 관절 주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 통증은 종종 주변 근육의 긴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의 경우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계열과 위중혈을 자극하면 이러한 근육들이 이완되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신경 전달 경로 조절입니다. 과학적으로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원리에 따르면 특정 감각,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혈점을 자극하면 이 원리에 따라 통증 신호의 전달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엔도르핀 분비 촉진입니다. 특정 지점을 지압하거나 마사지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신경 전달 물질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침 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태계열 자극법입니다. 편안하게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 바로 아래에 위치한 태계열을 찾습니다. 이 부위가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3초간 지그시 누른 후 3초간 힘을 뺍니다. 이 과정을 1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위중혈 자극법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약간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 중앙 오목한 부분에 위치한 위중혈을 찾습니다. 양손의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3분간 문지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반시계 방향으로 30초씩 번갈아가며 진행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허벅지 위쪽에서 무릎을 향해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62세의 김영호님은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네요. 또 55세의 박미영님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밤마다 진통제를 복용해 왔는데 이 방법을 한 개월간 실천한 후 진통제 없이도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의 원인과 정도,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의 통증 완화를 경험하셨고 특히 수면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하면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관절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 별도의 비용 없이 여러분의 손끝만으로 가능한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계열과 위중혈 자극을 통한 기본적인 통증 완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들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관절 통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계열과 위중혈 자극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보조 방법을 추가하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 방법은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태계열과 위중혈을 자극하기 전에 먼저 해당 부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약 5분간 찜질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살짝 짠 다음 발목과 무릎 부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후속 지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두 번째 보조 방법은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척추와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바로 누울 때는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여 관절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보조 방법은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 2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면 요방형근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런 보조 방법들과 함께 태계열과 위중혈 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점점 더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몇 년간 쌓인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2주 이상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심각한 디스크 탈출증이나 골절, 인대 파열 등의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관리법이므로 지속적인 심한 통증이 있다면 꼭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분들은 아직 심각한 관절 변화가 진행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들은 허리 통증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태계열 자극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분들은 관절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위중혈 자극에 더 집중하시고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태계열과 위중혈 자극을 보다 부드럽게 그리고 더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압력보다는 부드러운 마사지가 효과적이며 따뜻한 찜질을 충분히 한 후에 진행하세요. 자, 이제 태계열과 위중혈 자극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관절 사이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 같은 물질이 있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관절액도 줄어들어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두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은 90도를 유지하세요. 또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과체중은 관절, 특히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영양소 섭취에 신경 쓰세요. 특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뼈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유제품, 녹색 잎채소, 견과류 등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태계열과 위중혈 자극법, 그리고 보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분명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방법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침 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 더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과해질 수 있으니 하루 2회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관절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로 빈도를 줄여서 꾸준히 관리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침 전 태계열과 위중혈을 3분간 자극하면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태계열은 발목 안쪽 복사뼈 아래에, 위중혈은 무릎 뒤쪽 중앙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따뜻한 수건 찜질, 올바른 수면 자세,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보조 방법을 함께 실천하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자세 유지,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도 관절 통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점점 완화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이요법을 통한 관절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효과적인 영양제 활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쌤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